경기 침체. 올해 내내 경기 침체 떡밥으로 에너지 주식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예측 모델은 미국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 예측이 3.4%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3.7%를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2.4%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역대급 금리 인상 가운데서도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문장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파월은 공식적으로 더는 경기 침체 예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블룸버그에서 미국 경제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가 향후 1년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경기 침체 확률이 25% 이하라고 답한 전문가들도 4명 중 1명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형님이 경기 침체 예상을 철회하니까 뭔가 더 올 것 같습니다. 사우디 감산 9월에도 연장? 사우디가 하루 1밀리언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9월에도 연장할 것 같다는 뉴스가 있는데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설레발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만약 한다면 지난 2달처럼 8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9월에 감산한다면 아시아는 10월과 11월에 그리고 유럽은 10월에 배달되는 화물입니다. 현재 크랙 스프레드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헤비 오일 생산자들과 정유소에는 당분간 희소식입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올해 가장 높은 레벨을 기록했는데 가격 상승이 수요 타격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원유 시추공과 WTI 유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작년에 유가가 120달러를 찍은 후 떨어지면서 유가 80달러 근방부터 시추 장치 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야 생산자들의 컨피던스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엑손과 쉐브론의 아쉬운 실적. 오늘 엑손과 쉐브론의 실적이 추정치를 하회하면서 유가 80달러 돌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제품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작년의 역대급 수익과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밌는 건 이미 7월 초에 낮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엑손 실적이 별로일 것 같다고 언론에서 두드린 후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금방 회복했습니다. 전형적인 엄프를 이용한 합법적인 주가 조작 같았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건 낮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엑소는 FCF가 5빌리언 달러 정도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8빌리언 달러 쓰기는 부담이 되겠지만 낮은 제품 가격에서도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엑손의 CEO는 올해와 내년에 역대급 수요를 기대한다면서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정유소 업체인 VA로 역시 에너지부가 휘발유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본인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휘발유 판매가 작년 대비 14%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PBR은 오늘 배당 정책 재조정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자산 판매로 생산량이 줄었고 제품 가격도 별로여서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PBR에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PBR이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배당 조정 뉴스가 나왔을 때 배당 투자자들은 콜롬비아 이슈로 많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브라질보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크다는 평가이고 브라질 경제가 올해 워낙 좋기 때문에 PBR에 남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BT, CPG, VAT, ERF, MEG, WCP 밸류에이션 스코시아 뱅크에서 토크가 좋은 BT 대비해서 캐나다 중형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표가 나왔습니다. BT는 오늘 9% 이상 오르면서 모처럼 특유의 토크를 뽐냈지만 ROCC를 인수한 이후 그동안 무빙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부채를 줄이고 주주환원에 신경 쓰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은 EV 대비 현금 흐름, 부채 비율, FCF 수익률 이 세 가지와 매장량의 가치를 주로 보시면 됩니다. CPG, ERF, BT, VAT 등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BT는 VAT와 함께 내년의 현금 흐름과 FCF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주환원과 안정감은 CPG가 좋아 보입니다. 오빈티브, 요즘 소리 소문도 없이 잘 나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OVV인데 저번에 S&P 400에 진입한 이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고 배당을 20%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이사온 최종 목표인 S&P 500 진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세노버스 실적, CV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캐나다 달러 수치인데 575밀리언 달러를 주주환원에 사용했고 711밀리언 개의 워렌츠도 사들였습니다. 워렌츠를 취소한 건 자사주 매입이랑 같은 효과입니다.
50% 지분을 동업자 BP에 사자마자 화재 사고로 멈추었던 토레도 정유소가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256밀리언 달러 줄여서 이제 6.4빌리언 달러인데 4빌리언 달러로 줄어들 때까지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4빌리언 달러를 달성하면 100%를 주주환원에 사용합니다. 사실 CVE 정도 규모의 4빌리언 달러 부채는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이고 인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빨라도 내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가계 부채 영향. 금리 인상으로 미국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리스, 학자금 대출 등의 이자율 상승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계 부채의 11%만 변동 이자율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고정 이자율에 묶여 있어서 아직 이자율 상승 타격은 덜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업자금, 주택 구매, 자동차 리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